서울 강남 고급 외제차 매장 앞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강명자 병원장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마친 후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매장 앞에 서 있었죠.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맑은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뒤따라오는 손자 이윤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사조끼엔 오전 내내 쓰레기를 줍고 가로수를 돌본 흔적이 역력했어요. 장갑에는 흙이 묻어 있고 모자 아래로 보이는 백발은 바람에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20살 윤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의대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가 고급 매장과 어울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눈치였습니다. 명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깊게 펜주름 사이로 삶의 지혜가 묻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말해주진 않지 않니?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법이란다. 윤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외제차 매장에서는요. 명자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렴, 내 할머니가 5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옷이 아니라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거야. 오늘 내 합격 선물로 좋은 차를 사주고 싶구나. 윤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수많은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들을 돌보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명자의 얼굴에는 깊은 애정이 어렸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손자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의사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의학의 길을 선택해서 기쁘구나.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보람찬 길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매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명자의 작업복, 차림과 손자의 캐주얼한 옷차림이 매장 유리창에 비치는 고급 외제차들과 대조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명자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세상의 시선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단단한 내면이 있었죠. 매장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스러운 실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매장 안은 형형색색의 최신형 외제차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반짝이는 차체와 광택나는 타이어,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가 모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이런 고급 매장에 오는 것이 처음이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반면 명자는 조용히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외관보다는 차량의 구조적 설계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죠. 의사로서의 직업병일까요? 그녀는 겉모습보다 내부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장 직원 정도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호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봉사복 차림의 명자는 거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어떤 차량을 찾으시나요? 도윤은 윤호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마치 명자는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윤호가 대답하기 전에 명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신 세단을 보고 싶네요. 안전성이 좋은 모델로요. 도윤은 명자를 힐끗 보더니 다시 윤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고객님, 저희 매장은 고급 수입차 전문점입니다.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윤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희가 관심 있는 모델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명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그들을 안내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윤호에게만 설명을 이어갔죠. 이쪽 모델은 최고급 사양으로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대는
명자가 한 차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의 옆면을 만져보려 했어요. 죄송한데요. 도윤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그 차는 고가 모델이라 손대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담겨 있었죠. 윤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모욕을 당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녀는 손을 내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실례했네요. 도윤은 다시 윤호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실제 구매 결정자는 누구신가요? 부모님이 함께 오셔야 하는 건 아닌지. 윤호가 말하려는 찰나 명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죠. 그 시선 속에는 50년 의사 생활 동안 겪어온 수많은 상황들을 이겨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미묘한 짜증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시냐는 겁니다. 저희 매장의 모든 차량은 최소 7천만 원부터 시작하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윤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손자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히려 연민이 깃들어 있었죠. 괜찮아요. 윤호야. 명자가 손자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명자는 천천히 전시된 차량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길은 화려한 외장보다는 차량의 구조와 안전장치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듯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죠. 윤호야, 차도 결국 생명과 관련된 기계야. 병원에서 환자 다루듯 신중해야지. 명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가 묻어났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내부 구조와 안전성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중요하단다. 윤호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대신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할머니의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이런 대화를 못마땅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윤호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희는 진지하게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지점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명자는 계속해서 차량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한 모델 앞에 서서 차체를 유심히 살폈어요.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시선으로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었죠. 이 모델의 충돌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명자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는 이런 전문적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안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가 알고 싶네요. 측면 충돌 시 승객 보호 지수는요? 명자의 질문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도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런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이 차의 가속 성능과 편의 사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속도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 그냥 다른 매장으로 가시죠. 여기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들이 그저 시간 낭비를 하러 온 손님들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네, 혹시 다른 매장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매장은 프리미엄 고객을 위한. 지점장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네요.
명자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을 이끌어온 리더십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죠. 도윤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점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게다가 지점장님은 특별한 고객들만 만나십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낡은 봉사조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명함 한 장이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봉사활동과 환자 진료 사이에서 주머니 속에 오래 있었던 듯했죠. 혹시 이 정도면 충분히 특별한가요? 명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명함에 적힌 글자를 읽자마자 그의 안색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명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명강병원 병원장 강명자.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명강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중 하나로 특히 이 매장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 전체의 소유주이기도 했죠. 게다가 도윤의 어머니가 작년에 응급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강병 원장님이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윤호는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은 없었어요. 명자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우월감이 아닌 오히려 약간의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직업상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기를 꺼내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정 지점장님, 지금 바로 매장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네, 명강병원 강병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윤호는 할머니를 새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명자는 손자를 향해 작게 윙크했습니다. 그 장난기 어린 눈빛 속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죠. 도윤은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을 급히 특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라면 최상위 고객들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이었죠. 그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명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실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윤호는 여전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봉사복 차림의 75 노인이 이런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 그 반전이 놀라웠죠. 잠시 후 매장 지점장 차유정이 숨을 헐떡이며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명자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병 원장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묻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명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봉사활동 중이었거든요. 손자에게 선물할 차를 보러 왔답니다. 유정은 윤호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아, 이분이 윤호 학생이시군요. 의대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윤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합격 소식까지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감사합니다만 저를 어떻게 아시죠? 유정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어요. 제 아버지께서 3년 전 명강병원에서 응급 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모두 포기했을 때 강병 원장님께서 직접 새벽에 수술을 집도해 주셨죠. 그녀의 이야기에 윤호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유정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수술 후에도 매일 아버지를 직접 회진하셨어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병원비도 상당 부분 감면해 주셨습니다. 명자가 손을 저었어요. 그건 병원의 방침이었을 뿐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수술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된다며 포기했어요. 하지만 병원장님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며 직접 나서셨죠.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특별한 일인가요? 윤호는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듯 했어요. 그동안 명자는 자신의 의료 철학이나 병원에서의 헌신에 대해 손자에게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대해주길 바랐던 걸까요? 유정은 도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매장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우리 회사의 방침이 아닙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명자는 즉시 손을 들어 그를 막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을 이끌어온 리더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명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에 중요한 건 그 뒤에 오는 태도란다. 그녀는 도윤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건 봉사복을 입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명자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점점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 자신을 가두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로 50년을 살면서 배운 건 진짜 가치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호는 할머니의 말씀을 경청하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의대생으로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었죠. 유정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아마 분노했을 텐데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교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끄러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네, 병원장님,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유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을 보여드릴까요? 윤호 학생께 어울리는 최고의 차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최고가 아니라 최적의, 특히 안전한 차량이에요. 의사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몸에 배어서 그런가 봅니다. 유정은 존경의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보았어요. 알겠습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인 모델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정은 세 사람을 매장 내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는 일반 고객들에게는 쉽게 공개되지 않는 프리미엄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외장과 화려한 내부가 윤호의 눈을 사로잡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모델들입니다. 유정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두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호는 스포츠카 쪽으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죠. 20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엔진을 가진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욕망이 번뜩였어요.
명자는 손자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스포츠카를 가리키려다가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차도 생명과 관련된 기계라는 것, 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듯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겪은 일들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사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스포츠카가 좋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가 안전성이 뛰어난 중형 세단 앞에 섰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차였습니다. 이 차가 좋을 것 같아요. 유정이 놀란 듯 윤호를 바라보았어요. 이 모델은 최신 안전기술이 모두 적용된 차량입니다. 스포츠카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실용성과 안전성은 최고죠. 명자의 눈빛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윤호가 단순히 외관이 아닌 본질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저는 할머니처럼 오래가는 게 좋아요. 튼튼하고 안전한 걸로요. 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이 진짜 튼튼한 걸 알아보는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유정은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멋진 선택입니다. 이 차는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연비도 뛰어나요. 무엇보다 튼튼해서 최소 10년은 거뜬히 탈 수 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차 주위를 돌며 살펴보았어요. 그녀는 의사의 시선으로 차의 구조와 안전장치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좋은 선택이구나. 윤호야, 이 차는 내 안전을 지켜줄 거야. 윤호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그는 차보다 더 값진 인생의 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법을 말이죠.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정은 특별 할인과 함께 추가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명자는 정중히 거절했죠. 특별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세요. 유정은 명자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받은 듯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서비스는 철저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도윤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왔어요.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병원장님, 오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명자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배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차 열쇠를 받은 윤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차만큼이나 오늘 배운 교훈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두 사람은 봉사복장 그대로 매장을 나섰습니다. 유정과 도윤을 비롯한 매장 직원들 모두가 문 앞까지 나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입장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온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호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맑은 눈빛과 당당한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죠. 병원에서도 이렇게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시나요? 명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난 대단하지 않아. 다만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을 뿐이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의사로서 내가 배운 건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해. 윤호는 깊이 감동받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걸어갈 의학의 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의사가 될게요. 명자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서울거리의 햇살 아래 봉사조끼를 입은 할머니와 그 손자가 함께 걷는 모습은 작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범한 옷차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교환된 가치와 지혜는 그 어떤 고급스러운 외형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지위도 옷차림도 아닌 살아온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호는 이제 막 시작된 의학의 길 위에서 할머니가 50년 동안 걸어온 길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인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새 차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진정한 가치의 유산을.